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소식은 밤사이에 들어온 뉴스부터 좀 챙겨봐야겠어요.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 예,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박용수 씨가 구속이 됐고요. 이분은 자금 전달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사람입니다. 법원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고만 밝혔어요. 예. 그런데 뭐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혐의의 상당성도 소명된 거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구속사유는 형사소송법 70조 보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도주나 증거인멸, 뭐 주거부정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갔을 때 구속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증거인멸만으로는 구속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혐의를 보면요. 돈봉투 전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혐의가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보좌관은 참여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줄기를 볼게요. 예. 첫 번째가 현금 6천만 원을 윤관석 의원한테 전달한 혐의. 예. 그래서 윤관석 의원이 이걸 의원들한테 전달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 본인이 직접 지역 조직 사람들한테 돈봉투를 5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뿌렸다. 직접 주기도 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의 전당대회에서 캠프 비용을 그 먹사연이라고 네. 송영길 대표 외곽 후원 조직한테 대납하게 한 혐의. 먹고 요것도 사는 들어갔습니다. 문제 연구소.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먹사연 사무국장한테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대요. 그래서 증거 인멸 교사 혐의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 박용수 씨가 입을 열지, 그러니까 뭐 나는 모르고 송영길 대표가 시켰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할지 이게 주목이 되고요. 예. 반면에 송영길 대표 쪽에서는 우리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돈봉투 의혹에 난 관여하지 않았다, 모른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정기적으로 교체했을 뿐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예.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구속이 된 것, 이것은 이제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에 또 분수령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분수령이 되죠. 일단은 이 박용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봐야 돼요. 2018년 3월부터 송영길 전 대표의 이제 보좌관으로 송영길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는데 그 전부터 이제 민주당 쪽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목할 거는 송 대표가 당 대표가 된 다음에 정무조정실장을 맡았어요. 자, 정무조정실장 하면은 많이 좀 입에 익죠. 그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예, 예. 그러니까 정진상하고 비슷한 핵심 그룹이라는 거예요. 송영길한테는 이를테면 박용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한테는 정진상 실장 같은 그런 예. 최측근이 바로 이 오늘 구속된 박용수 씨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이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서는 지금 강내구청 감사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될까 두 번째 발부가 됐고 예. 사실상 이제 두 번째라고 보면 돼요. 이제 구속된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강내구 돈을 마련하고 예. 그리고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성만 같은 경우에도 돈을 마련하고 본인도 500만 원이니까 받고 그리고 윤관석은 돈을 뿌리고 그러면 요 가운데에 이제 이거를 누가 이렇게 총괄했냐라고 했을 때 이 박용수라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자들 같은 역할. 그러니까 고리가 이제 요 가운데 비어 있는 고리를 검찰은 맞췄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수사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일단은 직접 뿌렸다라는 거예요. 박용수가 지역 당협위원장한테, 예, 예. 그러니까 지역 뭐 위원장들한테 그러면은 그 사람들 일단은 소환이 됐다고 의원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송영길 대표 이제 최측근이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면 송영길 대표 소환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뭐 퍼즐을 맞춰 나가고 있으면은 곧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아까 뭐 김광희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이 정도 법원이 보기에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가 좀 급물살을 탈 가능성. 그리고 이제 20명에 대해서 의원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0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제 수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봐야죠. 예,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밤사이에 구속됐다는 소식을 먼저 전했고요. 두 번째 이슈는 뭘로 갈까요? 오염수 검증 보고서 발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IAEA의 검증 보고서, 그러니까 최종 보고서가 오늘 나오는 거죠? 네, IAEA 사무총장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일본에 방문하는데요.
최종 보고서를 오늘 일본 정부에 전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6차례 중간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다 뭐 타당하다, 그러니까 방류 방법이나 설비가 다 타당하다라는 그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올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예고했다시피 방류 준비는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그 공명당 대표, 이 공명당이 자민당이랑 열린여당 구성하고 있는 곳인데, 여당. 예, 이 공명당의 대표가 여름에 그 해수욕하는 시즌에는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좋지 않겠냐라는 뭐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네. 근데 바로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요. 관방장관이 브리핑 나와서 여름 무렵에 방출한다라고 했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일본 정부의 방침은 여름 방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구체적으로 어느 시즌에 할지는, 어느 날짜에 할지는 기시다 총리의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아직 있겠습니다.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마지막 관건은 일본 어민들, 그러니까 어업인들의 반발, 이게 제일 크다면서요. 그리고 뭐 중국, 이게 그 외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까지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권도 오염수 여론전이랄까요? 지금 뭐 각자 분주하게 뛰고 있죠. 보고서가 오늘 발표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게 이제 장이 선다고 하죠. 장이 서기 때문에 일정들을 맞춰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를테면 야당, 특히 민주당은 당력을 총결집하고 있는데, 네. 뭐 지난 주말부터 해서 서명 운동, 장외 집회, 뭐 단식 투쟁 다 이뤄지고 있었잖아요. 일단 우원식 의원이 오늘 9일째 단식 농성 중이고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하고 있고,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원들이랑 같이 다음 주에 원정 투쟁이라는 걸 간대요. 일본으로 가는 겁니까? 가서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 그리고 일본 국회 앞에 가서 시위 같은 걸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당내에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당 조직이랑 국회 조직을 합쳐서, 그러니까 중앙시도당이랑 원내 국회의원들을 총괄하는 기구를 꾸리기로 했고요. 예. 출국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의원들한테 전체 문자를 돌려서 언제든지 의원총회나 상임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뭐 비상대기령을 내렸어요. 네. 야당이 이렇고 여당은 사태를 좀 수습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 하기 전에 사전 환담에서, 이제 비공개 환담에서 했던 얘기가 전해졌는데, 네. 민주당의 주장에는 우리가 공세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일본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론에 또 신경 쓰고 있는 게, 어제 국민의힘이랑 정부가 당정 회의를 했는데, 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요거로, 그러니까 지금 오염수 방류하는 것의 끝은 후쿠시마산 수산물까지 들여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수산물 수입 금지 쪽에는 우리가 지금 확실히 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염수 방출이 시작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절대 수입 금지다라는 걸 어제 다시 강조하는 쪽으로. 예. 그쪽으로 이제 국민의힘은 방향을 잡았다란 말씀. 김준일 에디터. 예. 오늘 IAEA의 최종 보고서 나오는 게 중요한 기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IAEA 이제 면담을 하고요. 상무총장이 이제 일본하고 면담을 하고, 지금 주변에서 반대하고 있는 국가들, 한국도 방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태평양 도서 국가들도 방문을 해서 이게 안전하다, 별 문제 IAEA 사무총장이 직접 이렇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방류가 이제 뭐 초입게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도쿄전력의 검사 합격증을 발부를 한대요. IAEA가. 그거가 아마 다음 주쯤 된다고 합니다. 그럼 검사 합격증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방류 오케이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약간 무슨 대학 입학 합격증 그런 합격증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시점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무적 판단이에요. 일본 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JNN이 지난 1일부터 이틀간 18세 이상 일본인 1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해양 방류 찬성 45, 반대 40. 일본 내에서도 팽팽해요. 반대가 결코 만만치 않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일본의 입장은 어쨌든 올 여름을 넘길 생각 없다. 무조건 여름에는 방류한다. 뭐 이런 입장이 관방장관의 이제 입에서 나왔어요. 우리 정치권의 이 뭐랄까요, 논조는 굉장히 양쪽이 다 거칠어지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뭐 이 오염수를 먹느니 뭐 변을 먹겠다, 이거보다 훨씬 더 날 거 그대로입니다만 뭐 그런 표현도 나왔고, 또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마약에 취했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뭐
굉장히 거친 설전들. 뭐 김기현 대표는 청산가리를 마시겠다던 광우병 사이비 종교 신봉자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여러 언론에서 사실은 어찌됐든 양당을 좀 다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중앙일보 기자 칼럼 같은 경우에는 똥 먹겠다의 수조물 찍먹의 대응 되레 오염수 공포 키우는 여당 뭐 이런 이제 비판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여당도 야당은 좀 괴담을 부풀린다 이런 얘기고 여당은 너무 즉자적으로 대응을 한다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아니 그 수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수산물. 지금 어제 그 유럽연합의 야누시 보이치 에호프스키 그 농업 담당 집행위원이 일본의 이제 농림수산상하고 만나가지고 네. 지금 그 유럽연합도 지금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후쿠시마 농산물. 근데 이거를 지금 해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EU가요? 예, EU가.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네. 방사성 물질 검사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유럽연합,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러시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예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에서는 아예 금지하고 다른 유럽연합에서는 야 방사선 이거 안전한지 증명서 내. 그런데 유럽연합이 여기서 빠지게 될 경우에는 나머지 노르웨이, 스위스도 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추후에. 아하.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동아시아만 남는다라는 건데 이게 상당히 압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당장 일본 내부의 분위기는 당장 뭐 이를테면은 WTO에 제소를 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은 한국한테 이제 풀어라. 이거 후쿠시마 농수산물 풀어라. 이거를 이제 계속 요구를 할 테고 한국 정부는 지금 여당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이거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히 있다. 뭐 이런 여론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매 운동에 좀 들어갔어요. 뭐 일본산 뭐 SK2 뭐 화장품 등등등 해가지고 아, 그래요? 지금 공산품에 대해서? 지금 불매 운동에 지금 들어간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IAEA의 최종 보고서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불타는 프랑스. 프랑스 시위 얘기인데 상황이 아주 심각하네요. 네, 뭐 때려부시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주일 전에 나엘 메르주크라고 알제리계 17살 소년이 경찰에 총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검문이 왔는데 차 세웠다가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경찰이 그때 총을 대고 있었는데 출발하자마자 바로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그냥 출발해버린 거죠. 네, 도주하려고 하자마자 경찰이 쏴버렸고 예.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영상으로 바로 퍼져버렸어요. 굉장히 생생한 장면이던데 좀 준비가 저희가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생생한 장면. 예. 그래서 분노가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나엘이 만약에 이주민이 아니라 백인이었어도 이렇게 죽었겠냐.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여론이 퍼지면서 시위가 프랑스 전국의 50여 개 도시로 퍼졌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게 평화적인 시위였어요. 이 나엘 어머니도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예. 나중에는 상점에다가 폭죽 쏘고 폭죽이라는 게 뭐 그냥 폭죽이 아니라 되게 위험한 폭죽을 쏘고 예, 예. 뭐 상관없는 사람의 집을 불태우고 뭐 폭력적인 성격으로 바뀌었고 뭐 3,000명이 체포가 됐더라고요. 그 심지어는 라이레로즈라는 도시에서는 그 시의 시장집에 누가 차로 돌진해서 뭐 불 지르고 나중에 그 시장의 부인이랑 아이가 다치고 뭐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류하는 분위기가 점점 형성이 됐고 네. 그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 주장인 그 킬리안 음바페. 네, 그 우리 지금 PSG 이강인 선수랑 같이 뛰게 될 음바페 이 선수도 그 아버지가 카메룬 어머니가 알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민자 가정인데 이 선수도 시위 처음에는 이제 약간 이제 도화선에 불을 지폈다가 지금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말린 나엘 거죠. 어머니도 지금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약탈 폭동으로 가는 것도 나엘의 할머니가요. 할머니가. 왜 나엘을 구실로 이렇게까지 하냐 시위 멈춰라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 뭐 돌쇠 토론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다뤄보기로 하고 여기까지 전달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